안녕하십니까. 전하특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2024년 제3회 대기환경산업기사 최근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를 보시면 문제 1번을 보도록 하십시오. 백필트의 먼지 부하가 420g/제곱미터에 달할 때 먼지를 탈락시킨다면 탈락 시간 간격을 계산하시오. 가동 상태는 백필트의 유입 가스의 함증 농도 10g/m의 삼성, 여과 속도는 2cm/s라고 되어 있어요. 자,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먼지 부하 LD 구하는 공식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죠? 자, 따라서 먼지 부하 LD라는 것은 CI 입구 농도 곱하기 VF, 여과 속도죠? T는 탈락 시간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를 할 게 뭐냐면 CI라는 입구 속도는 CI-C0 그리고 CI 곱하기 제거 효율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CI라는 입구 농도는 제거된 농도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조건처럼 출구 농도가 없고 그리고 제거 효율이 없다는 것은 입구 농도가 100% 제거됐다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지 부하 LD가 지금 420g/제곱미터죠. 그리고 CI, 입구 농도가 10g/m의 삼성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출구 농도가 없고 제거 효율이 없다는 것은 100% 제거됐다는 뜻이겠죠. 자, 그리고 VF라는 여과 속도가 2cm/s예요. 센티미터를 미터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10^-2승을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2cm/s는 0.02m/s가 되는 거예요. 곱하기 T, 탈락 시간. 그러면 이 T라는 시간은 속도의 시간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됩니다. 따라서 T를 계산을 하시게 되면 2100초가 나오죠. 그런데 정답에서는 분으로 계산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초를 분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1분은 60초를 보증을 해주시면 되겠죠. 다시 말해서 2100초에서 60을 나눠주면 분이 되겠죠. 따라서 35분이 정답으로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1번 문제에서는 백필터에서 먼지 부하 LD를 구하는 공식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는데 여기에서 CI라는 입구 농도가 의미하는 것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계셔야지만 문제를 우리가 보다 쉽게 이해하고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에 보시면 연돌 내의 배출가스의 평균 온도가 320도씨, 배출가스의 속도가 7m/s, 대기 온도가 25도씨이다. 통풍력을 65mH/초로 하기 위한 연돌의 높이를 계산하시오. 단 공기와 배출가스의 비중량은 1.3kg/s의 삼성, 연돌 내의 압력은 무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 조건 자체 내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은 뭐죠? 그렇죠. 통풍력 구하는 공식이에요. 자, 그럼 통풍력 구하는 공식은 보통 세 가지가 있는데 팁에 나와 있는 이 공식 한 개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통풍력 G는 355 곱하기 H라는 것은 굴뚝의 높이죠. 자, 273 플러스 TA분의 1 마이너스 273 플러스 TG분의 1. 여기서 TA라는 것은 대기 온도, TG라는 것은 가스의 온도죠. 그리고 273을 더해놓은 이유는 뭐죠? 온도는 절대 온도로 계산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절대 온도라는 것은 273 플러스 도시 온도가 되는 거예요. 자, 문제 조건에서 통풍력이 얼마로 주어졌느냐 하면 65mH/초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통풍력 65mH/초는 355 곱하기 H, 지금 H, 굴뚝의 높이를 계산하는 거죠. 자, TA, 대기 온도가 지금 얼마로 주어졌느냐 하면 25도가 대기 온도입니다. 자, 그리고 가스의 평균 온도가 320도씨. 다시 말해서 배출가스 온도가 320도씨죠. 따라서 H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서 계산하시면 109.68m라는 굴뚝의 높이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2번은 여러분 통풍력 구하는 공식을 반드시 숙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탄소가 85%, 수소가 15%의 액체 연료를 100kg/h로 연소하는 경우에 연소 배출 가스의 분석 결과가 CO2가 12%, O2가 4%, N2가 84%였다면 실제 연소용 공기량을 계산을 하시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실제 연소용 공기량이라고 했거든요. 연소용 공기인데 이론과 실제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는 공기비를 포함하는 것. 다시 말해서 실제 공기량을 사용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론 연소용 공기량이라는 것은 이론 공기량을 기준한 거죠. 다시 말해서 공기비를 사용하지 않은 값이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 조건에서는 실제 연소용 공기량이라는 것은 공기비를 사용했기 때문에 공기비 곱하기 그리고 이론 공기량 곱하기 연료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공기비 곱하기 이론 공기량 이 값을 표현을 하게 되면 자, 공기비가 M이고 이론 공기량이 A0잖아요. 이 값이 A가 되는 거예요. 이 A가 뭐냐면 실제 공기량. 그래서 공기비 곱하기 이론 공기량은 실제 공기량입니다. 여기서 연료량을 곱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 조건에서 공기비를 구할 수 있는 조건을 찾아보겠습니다. 배출가스를 분석해 보니까 CO2가 12%, O2가 4%, N2가 84%가 나왔어요. 그럼 M이라는 공기비를 구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따라서 질소의 함량이 주어진 상태에서 공기비 M은 N2% 나누기 N2% 마이너스 3.76 곱하기 O2% 마이너스 0.5 곱하기 CO%로 계산하거든요. 자, 여기에서 일산화탄소가 없으면 이 값은 생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N2 자리에 84% 대입하고 O2 자리에 4%를 대입하시면 공기비 M은 1.218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자, 두 번째는 이론 공기량 A0입니다. 자, 이론 공기량 A0는 원소 분석법으로 주어졌을 때 8.89C 플러스 26.67 H-8분의 0 플러스 3.33S 꼭 외워놔야 됩니다. 따라서 탄소 자리에 85%를 대입합니다. 수소 자리에 15%를 대입합니다. 산소 없으니까 생략, S 없으니까 생략. 따라서 이론 공기량은 11.557 S/m3/kg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공기비 계산된 값을 여기다 대입해요. 그 다음 이론 공기량 계산된 값을 여기다 대입하죠. 자, 연료량이 지금 얼마냐면 연료량이 시간당 100kg이에요. 이렇게 대입하시게 되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계산되는 값은 연료 100kg에 해당하는 공기량이죠. 따라서 1407.76 S/m3/kg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 조건에서는 실제 연소용 공기량이기 때문에 실제 공기량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실제 공기량은 공기비 곱하기 이론 공기량이 되는 거죠. 거기에 연료량을 곱하시면 우리가 계산되는 S/m3/h로 값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NO2, 이산화질소죠. NO2 224ppm을 함유하는 배기가스 10만 N/m의3를 NH3에 의한 선택적 접촉 환원법으로 처리할 경우에 NO2를 제거하기 위한 NH3의 이론량을 계산하시오. 실제로 이 문제는 NO2만 나올 게 아니라 NO와 NO2가 두 개로 나오는 게 일반적인 경우예요. 여러분들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반응식을 맞추기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NO와 NO2, 질소산화물 NO와 NO2는 NH3라는 환원제를 만나서 N2와 H2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응식을 맞출 때는 먼저 이렇게 맞춰 놓는 거예요. NO가 NH3와 만나서 N2와 H2. 마찬가지, NO2도 마찬가지예요. NO2도 NH3와 반응해서 N2와 H2. 여기까지는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 나머지 개수는 외우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6, 4, 5, 6. 여기는 6, 8, 7, 12. 이렇게 반응식을 완성을 하는 거죠. 반응식이 필요한 이 문제는 반드시 반응식을 적어야지 정답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응식, 검은 글씨로 된 거는 여러분들이 만들고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숫자는 외워서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배기가스량 중에서 NO2가 22.4ppm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NO2는 최적이죠. 그리고 NH3는 kg/h로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질량으로 계산하는 거죠. 최적으로 계산했을 때는 개수 곱하기 22.4S/m3. 질량으로 계산했을 때는 개수 곱하기 분자량이에요. 그러면 NO2는 최적이니까 6 곱하기 22.4N/m3일 때 NH3의 분자량은 17이죠. 8 곱하기 17kg. 자, 그러면 NO2는 가스량 10만 N/m3 중에 얼마? 22.4ppm. 자, ppm을 없애기 위해서 100만 분율 10의 마이너스 6선을 곱하시면 돼요. 따라서 X, 이 X가 필요한 NH3 양이죠. 따라서 X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시게 되면 2.27kg/h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NO2를 처리하는 문제겠지만은 실제로 문제를 출제했을 때는
NO와 NO2의 조건을 둘 다 줘서, 다시 말해 여기서 NO의 농도만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NO와 NO2를 제거하기 위해서 NH3 양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보통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NO를 처리했을 때 필요한 NH3 양 계산하고 NO2를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NH3를 계산해서 두 개의 NH3 양을 더해서 값을 계산하는 문제가 일반적으로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응식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리고 문제 5번에 보면 높이가 10m가 되는 곳에 직경이 100마이크로미터의 먼지가 있다. 이들의 속도가 5ms인 바람이 수평으로 불면 이 먼지는 이 지점으로부터 몇 미터 전방의 지점에 낙하하겠는가? 동종의 먼지로 직경이 10마이크로미터의 것은 낙하 속도가 0.6cm/s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조건 자체 내에서는 우리가 중력 집진 장치에서 길이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입자의 크기가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입자의 크기가 두 개가 있으면 큰 입자가 있고 작은 입자가 있어요. 그래서 큰 입자분의 작은 입자의 제곱 곱하기 Vg분의 UH, 이렇게 우리가 길이를 계산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큰 입자라는 게 100마이크로고 작은 입자라는 게 10마이크로예요. 그래서 100마이크로분의 10마이크로의 제곱, 그리고 Vg라는 것은 침강 속도죠. 침강 속도가 낙하 속도니까 0.6cm/s, 미터로 고치면 10의 마이너스 2승을 곱하면 0.006m/s. 자, 그리고 유속이 지금 얼마죠? 5m/s. 그리고 길이, 지금 문제 조건에서 높이죠. h니까 10m. 그래서 계산을 하는 거죠. 보통 문제 조건에서 길이 L은 V주분의 UH로 기억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이 경우는 뭐냐면 동일한 크기가 주어졌을 때 입자의 크기가 100마이크로든 10마이크로미터든 동일하게 주어지면 이 값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풀 수도 있겠지만 크기가 다를 때는 반드시 큰 입경분의 작은 입경의 제곱을 취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식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다시 대입하면 큰 입경 100마이크로미터, 작은 입경 10마이크로미터의 제곱, 자, 곱하기 Vg가 낙하 속도예요. cm/s를 m/s로 고칩니다. 얼마를 곱해서? 10의 마이너스 2승을 곱해서. 그럼 0.6cm/s가 0.006m/s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UH. 자, U가 속도 5m/s, H 높이 10m. 따라서 계산하면 길이는 83.33m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문제 6번을 보겠습니다. 이제 6번에 보시면 발생원으로부터 집진장치를 포함한 송풍기까지의 전압력 손실이 200ml H2였다. 처리가스량이 300m의 삼성포면이 잴 때 송풍기의 소요동력을 계산하시오. 자, 단 송풍기의 효율은 80%이고 여율은 1.3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킬로와트로 계산하시오 그랬으니까 송풍기의 소요동력 킬로와트는 PS 곱하기 Q 나누기 100이 곱하기 효율 전체 곱하기 알파인데, 여기서 PS라는 것은 압력 손실이에요. Q라는 것은 가스량, 그리고 100이는 개수, 이타는 효율, 알파는 여율이에요. 자,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자, 팁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PS라는 전압력 손실은 미리 H초고 처리가스량이 있는데 처리가스량의 시간 단위는 변동성이 있어요. 그러면 고정된 단위가 있다는 소리겠죠. 102의 시간 단위를 보면 100이라는 이 개수는 바뀌지 않거든요. 다 고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시간 단위가 세크로 고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Q의 시간 단위가 반드시 세크가 돼야 된다는 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1kW의 개수값이 102kg/m/s거든요. 그러니까 100이라는 시간 단위 세크가 변하지 않으니까 Q의 시간 단위가 무조건 102의 시간 단위가 되는 세크가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Q는 무조건 여기서는 세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킬로와트로 계산을 하지 않고 문제에서 킬로와트로 계산을 하지 않고 여기에서 HP나 PS로 계산을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 킬로와트를 사용할 때 102를 쓰거든요, 계속. 그럼 PS나 HP를 마력이라고 하는데 마력을 사용했을 때는 75를 써야 돼요. 그래서 HP나 PS로 계산하시고 그러면 102 대신에 75로 바꿔 넣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그럼 나머지는 공식에 그대로 대입하면 되거든요. 자, 첫 번째는 102의 시간 단위가 세크이기 때문에 Q의 가스량의 시간 단위는 무조건 세크. 자, 그리고 킬로와트를 계산했을 때는 100이라는 개수를 쓰지만은 HP나 PS라는 마력의 값을 계산했을 때는 75를 쓴다는 거. 꼭 주의를 하세요. 또 한 개, 여율이 있어요.
여유율이 1.3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30%의 여유율과 같은 말이에요. 그럼 30%의 여유율이라는 것은 100%에서 30%가 더해지니까 130%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퍼센트를 제거하기 위해서 100으로 나누면 1.3. 그래서 1.3이나 30%는 여유율이 같은 뜻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대입을 해볼게요. 자, PS라는 압력 손실이 200mAh, Q라는 가스량이 300m의 삼성/미니처인데 미니처라는 분을 세크로 환산하기 위해서 1분은 60초를 반드시 보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분을 세크로 고쳐야 됩니다. 나누기 102 곱하기 효율. 지금 효율이 몇 퍼센트? 80%니까 0.8. 전체 곱하기 여유율 1.3. 그래서 여유율이 지금처럼 1.3으로 나왔으니까 1.3을 곱하지만은 여유율이 30%라고 나와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1.3을 곱해야 된다는 게 이 문제에서는 또 하나의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따라서 계산하시면 15.93kW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 7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7번에 보시게 되면 유황이 1.8% 함유되어 있는 중류의 저희 발열량이 1000kcal/kg이다. 중류를 완전 연소시킨다면 이론 가스량 중에 SO2의 농도를 계산하시오. 표준 상태 기준이며 러시네식을 적용하시오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러시식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 문제는 몇 번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러시식에서 이론 가스량 GO를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돼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1.1 곱하기 저희 발열량 나누기 1000이에요. 단위는 S미터의 삼성/kg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SO2의 농도를 계산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SO2의 농도인데 러신식을 쓰라고 했으니까 SO2 ppm은 가스량을 러신식의 가스량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분의 아황산 가스량. 그러면 아황산 가스량이라는 것은 S가 연소해야지 SO2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32kg S가 연소했을 때 22.4 S미터의 삼성의 아황산 가스량이 나왔어요. 따라서 아황산 가스량은 32kg 분의 22.4 S미터의 삼성. 그러면 정리하면 0.7 S미터의 삼성/kg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스량, 러신식의 가스량을 분모에 넣고 그 다음에 SO2량은 0.7S를 대입하면 되거든요. 그럼 여기 S 자리에 지금 황이 1.8%니까 0.018을 대입하시면 되고, 그리고 가스량 G를 계산하니까 11S미터의 삼성/kg이 나왔거든요. 자, 그런 다음에 ppm을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분자와 분모의 시간이, 단위가 똑같아요. 그럼 똑같다는 소리는 단위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무차원수가 된 상태에서 퍼센트로 계산하라 그러면 100분율의 역수가 되는 곱하기 100. 그리고 ppm으로 계산하시오 그러면 100만 분의 역수가 되는 10의 6승을 곱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처럼 ppm을 계산하라고 그랬으니까 10의 6승을 곱합니다. 따라서 1145.46ppm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핵심은 뭐냐면 러신식의 가스량을 구하는 식을 알고 있느냐, 그리고 아황산 가스량이라는 것은 S를 연소를 시켜서 발생되는 아황산 가스량을 최적으로 계산을 해서 0.7S가 되는 것, 이 원리를 알고 있느냐를 여러분들에게 테스트를 하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문제 8번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 8번에 보면 입구의 먼지 농도가 2500mg/S미터의 삼성이고 집진 효율이 50%, 75%, 85%인 3개의 집진 장치를 직렬로 연결해서 처리할 때 배출되는 먼지의 농도를 mg/S미터의 삼성으로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직렬로 나타낸다고 그랬으니까 1개, 2개, 3개. 그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입구 농도가 얼마냐면 2500mg/S미터의 삼성. 자, 그리고 출구 농도. 자, 그러면 효율은, 첫 번째 효율은 이타1은 50%, 이타2는 75%, 이타3는 85%예요. 자, 이렇게 개통도를 그렸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제거 효율을 구하는 식이 있거든요. 그럼 제거 효율이 이거죠. 토탈 효율.
여러 개가 있으니까 한 개가 있든 여러 개가 있든 집진기가 토탈 효율은 1 마이너스 입구 농도분의 출구 농도 곱하기 100이에요. 그러면 자, 입구 농도가 얼마로 주어졌죠? 2500mg/m의 삼성. 출구 농도를 미지수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럼 뭐가 없어요? 총합 효율이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입구 농도와 출구 농도가 있을 때 총합 효율을 구할 수 있고, 장치가 여러 개 있을 때 총합 효율을 계산할 수 있죠. 그 두 개를 합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총합 효율을 계산을 해서 이 값을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그런 다음에 출구 농도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개가 있을 때 우리가 효율 구하는 식은 1 마이너스 첫 번째 장치의 효율, 1 마이너스 두 번째 장치의 효율, 1 마이너스 세 번째 장치의 효율을 계산해서 곱하면 되죠. 그래서 이 각각의 값은 첫 번째 장치의 통과율이죠. 1 마이너스니까 두 번째 장치의 통과율, 세 번째 장치의 통과율을 전부를 곱해서 1에서 빼주면 토탈 효율이 되는 거예요. 그럼 토탈 효율은 자, 첫 번째 이타1이 50%, 이타2가 75%, 이타3가 85%니까 0.5, 0.75, 0.85, 1이 100%일 때는 퍼센트가 들어가지만은 1이 100%니까 100으로 나눈 값이니까 대입할 때도 퍼센트를 떼고 대입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0.98125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0.98125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그 다음에 입구 농도를 2500mg/s의 삼성, 출구 농도를 계산하죠. 0.98125를 넣으면 곱하기 100을 안 해도 되죠. 식이 간단해져요. 대신에 퍼센트를 넣으려고 하면 여기 퍼센트가 들어가면 곱하기 100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출구 농도를 계산을 하시면 46.88mg/s의 삼성이 되죠. 그래서 이 문제는 설명을 드린 것처럼 장치가 여러 개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의 토탈 효율, 총합 효율, 그리고 입구 농도와 출구 농도가 주어졌을 때 총합 효율, 이 두 가지 식을 합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나타내보면 1 마이너스 입구 농도분의 출구 농도는 식으로 하면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1 마이너스 입구 농도가 2500mg/s의 삼성, 출구 농도는 1 마이너스 0.5, 1 마이너스 0.75, 1 마이너스 0.85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뭐를 계산하는 거죠? 출구 농도를 계산해 주면 되죠. 계산할 때는 이렇게 1 마이너스는 없애면 되죠. 그럼 결론적으로 C제로는 계산을 할 때 요거 전체적으로 계산하고 요걸 곱하면 돼요. 그러면 출구 농도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해도 되고 한꺼번에 식을 붙여서 계산을 해도 되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고 편한 식을 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9번. 배출가스 중에 오염물질을 측정한 결과 불소 농도가 50ppm이 배출되고 있다. 불소 화물의 배출 오염 기준이 불소의 양으로 10mg/m의 삼성이라고 하면 줄여야 할 불소의 농도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그럼 줄여야 할 불소 농도는 1 마이너스 배출 농도분의 배출 오염 기준 농도 곱하기 100이에요. 배출 농도가 큰 값이고 허용 기준 농도가 작은 값이거든요. 그래서 1 마이너스 큰 값 나누기 작은 값, 그러니까 작은 값 나누기 큰 값을 1에서 빼주면 돼요. 그래서 기준치가 작고 배출 농도가 큰 값이거든요. 자, 그러면 기준값은 주어졌어요. 자, 배출 오염 기준은 불소의 양으로 따졌을 때 10mg/m의 삼성이에요. 그러면 배출 허용 기준이 mg/m의 삼성이니까 배출 농도도 불소의 양으로 mg/m의 삼성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불소의 농도로 얼마만큼 배출이 되느냐? 50ppm이에요. 그럼 ppm을 mg/s의 삼성으로 고쳐주면 되는 거죠. 자, 50ml/s의 삼성인데 ppm의 단위는 ml/s의 삼성 또는 ml/n의 삼성이죠. 여기서 S는 N은 똑같은 거예요. 스탠다드, 노말의 약자, 표준 상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개 중에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그래서 50ppm을 50ml/s의 삼성으로 썼어요. 그럼 다음에 F가 불소잖아요. F, 불소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F는 원소거든요. 그래서 원자량, 불소의 원자량이 19mg이에요. 그때 최저가 22.4ml거든요. 그래서
요 단위를, 이 값을 이용해서 mg per cm의 삼성으로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 ml를 없애야 되니까 22.4ml 분의 분자량 19mg. 그럼 ml 없어지죠? 따라서 42.41mg per cm의 삼성이 됐어요. 그래서 배출 농도 50ppm을 mg per cm의 삼성으로 전환하니까 42.41mg per cm의 삼성이 됐단 말이에요. 얘가 배출 농도예요.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기준치 농도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값을 계산하면 줄여야 할 농도는 76.42%라는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줄여야 할 불소의 농도를 구하는 문제도 되겠지만 실제로 배출되고 있는 불소의 농도 50ppm을 mg per cm의 삼성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내용을 보는 거죠. 자, 그리고 1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어떤 집진장치에 입구와 출구에서 배출가스 중의 먼지를 측정한 결과 15g per cm의 삼성, 150mg per cm의 삼성이었다. 입구와 출구에서 채취한 먼지 시료 중에 함유된 0에서 5μm의 입경 범위인 것의 질량 비율은 먼지에 대해서 각각 10%와 60%였다면 이 집진장치의 0에서 5μm의 입경 범위에서 부분 집진율은, 자, 우리가 입경의 범위가 여러 개가 있겠죠. 그래서 부분 집진율이라는 것은 여러 개의 범위 중에서 우리가 지금 계산하는 게 0에서 5μm 사이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0에서 5μm 사이에 입경이라고 해서 부분 집진율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러면 부분 집진율 이타라고 우리가 나타냈을 때 부분 집진율은 무조건 집진율을 1에서 빼주는 거예요. 1 마이너스 입구 농도분의 출구 농도. 그리고 중량 분포가 있으면 입구에는 입구의 중량 분포, 출구에는 출구의 중량 분포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이론에서 효율은 가장 기본적인 식이 효율 1 마이너스 입구 농도분의 출구 농도 전체 곱하기 100으로 계산을 했거든요. 이렇게, 그죠? 자, 그럼 문제 조건에서 가스량이 주어졌어. 그럼 입구는 입구 가스량을 곱하고 출구는 출구 가스량을 곱하면 돼요. 그리고 지금처럼 중량 분포가 주어졌어. 그러면 입구는 입구의 중량 분포, 출구는 출구의 중량 분포를 곱하면 돼. 그러면 유량과 중량 분포는 동시에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유량이 주어지면 중량 분포는 안 주어져요. 중량 분포가 주어지면 유량은 안 주어져요. 근데 항상 들어가는 게 뭐냐? 농도는 항상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그래서 자, 농도를 먼저 넣어. 가장 기준이 되는 게 농도니까. 자, 입구의 농도가 지금 얼마냐? 15g per cm의 삼성. 출구의 농도는 생각을 잘못하면 150g per cm의 삼성이라고 넣을 수 있는데 여기서 단위가 g이 아니에요. mg per cm의 삼성이에요. 그죠? 그리고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입구 농도가 출구 농도보다는 커야 돼요. 들어가는 농도보다 나오는 농도가 크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단위를 살펴봐야 돼요. 숫자가 좀 이상하면. 그래서 150mg per cm의 삼성이니까 g per cm의 삼성을 꽂히면 0.15g per cm의 삼성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입구의 중량 분포가 10%, 출구의 중량 분포가 60%. 따라서 전체 곱하기 100은 94%라는 0에서 5μm 사이의 집진율, 다시 말해서 부분 집진율을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1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연도의 배출가스는 22,400S의 삼성파워이고 그 중에 HF가 3000ppm, SiF4가 1500ppm이 함유되어 있다. 배출가스를 물에 흡수시켜서 규볼산으로 회수하고자 할 때 흡수율을 100%라고 하면 회수할 수 있는 규볼산의 양을 몰/아워로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HF 그리고 사불화규소 SiF4 그리고 규볼산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럼 규볼산이라는 것은 H2SiF6을 규볼산이라고 해요. 그러면 HF하고 SiF4가 반응을 해서 규볼산이 만들어지니까, 자, 규볼산에는 좀 보시면 H가 2개예요. S가 1개고 F가 6개거든요. 그래서 여기 2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응식이 저절로 맞게 되죠. 그러면 2대 1대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HF하고 사불화규소의 값이 주어졌으니까 HF하고 사불화규소의 값을 계산할 수 있거든요. 자, 보면 가스량 22,400S의 삼성파워 중에 HF가 지금 몇 ppm? 3000ppm. ppm은 100만 분율이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을 곱했어요. 자, 그리고
모든 기체성 물질은 1kmol을 기준을 하게 되면 1kmol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질량은 분자량, 최적은 22.4 Sm의 삼성이에요. 근데 지금은 최적으로 계산하니까 1kmol을 22.4 Sm의 삼성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1kmol은 22.4 Sm의 삼성으로 나눠서 곱해줘요. 왜? 단위를 없애기 위해서. 그러면 남는 단위가 뭐예요? kmol per hour. 따라서 3kmol per hour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사브락에서도 22,400 Sm의 삼성 per hour 중에서 1500 ppm을 차지해요. ppm을 없애기 위해서 12-6성. 그리고 kmol을 형성하기 위해서 1kmol은 체적이 동일하죠. 22.4 Sm의 삼성. 그래서 이렇게 없애고 kmol per hour. 그러면 1.5 kmol per hour가 됐어요. 자, 여기서 보면 HF하고 사브락에서는 가스량 중에 차지하는 농도가 있기 때문에 그 값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규불산은 지금 농도가 안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B를 이용하는 거죠. HF와 사브라 규소와 규불산은 2대 1대 1로 반응해요. 그래서 사브라 규소의 값이 규불산의 값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계수가 1이니까. 그러면 사브라 규소의 값이 1.5 kmol per hour잖아요. 그럼 이 값이 규불산의 값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규불산의 값은 1.5 kmol per hour. 근데 정답에서는 몰 per hour로 계산하시고 그랬으니까 킬로몰을 몰로 고쳐요. 킬로몰과 몰의 차이는 10의 3성. 그래서 1.5 kmol per hour에 10의 3성을 곱하면 몰 per hour가 되거든요. 그래서 1.5 kmol은 1500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500 몰 per hour라는 규불산의 값을 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농도를 알 수 있는 HF와 SIF4의 값을 계산을 한 다음에 반응 비로 규불산의 값을 계산하는 문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1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전기 집진기에서 집진 효율은 99.9%이고 겉보기 여과 속도는 10cm/s, 처리가스량은 100m의 삼성퍼미니체인 경우에 집진판의 면적을 계산하시오. 도이치 앤더슨의 식을 사용하시오 그랬어요. 도이치 앤더슨의 식이라는 것은 유량, 가스량, 면적, 이동하는 속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도이치 앤더슨의 식이 이렇게 돼요. 꼭 외워놔야 됩니다. 1-exp -a 곱하기 더블 e 나누기 q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할 게 있어요. 식을 정리를 해야 돼. 그럼 이 식을 정리하기 위해서 exp라는 것은 ex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ex를 없애기 위해서는 ex의 역수가 되는 ln을 취해주면 돼. 그럼 이 식을 여기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얘를 왼쪽으로 옮겨요. 그리고 얘를 오른쪽으로 옮기면 이렇게 되거든요. EXP를 없애기 위해서 ln을 취해. 소문자 대문자 같습니다. 그러면 Q는 ln 1- 효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뭘 계산하죠? A. A는 ln 1- 효율 나누기 마이너스 Q분의 더블 E. 이 식을 정리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럼 여기서 식을 정리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이타 자리에 효율이니까 효율이 지금 몇 퍼센트죠? 99.9%. 그래서 0.999. 그리고 이동하는 속도가 10cm/s예요. 미터로 고치면 0.01m/s. 그리고 Q가 100m의 삼성분미니체. 근데 속도가 세크고 유량이 미니체니까 시간을 보정해요. 그래서 1분은 60초. 얘를 분으로 고쳐도 돼. 얘를 세크로 고쳐도 돼. 지금은 분을 세크로 고쳤어요. 그러면 115.13 제곱미터라는 값이 나오죠. 그래서 도이치 앤더슨의 식을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도이치 앤더슨의 식을 찾아서 여기서 면적 A라는 식으로 정리를 하는 게 두 번째. 그러면 A라는 식으로 정리를 하면, 대입만 하면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흑광 광도계에서 빛의 강도가 I0인 단색광이 어떤 시료 용액을 통과했을 때 그 빛의 90%가 흡수될 경우에 흑광도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거 용액입니다. 빛이 들어가요. 빠져나와요. 그러면
I0 입상강의 강도, IT 투사강의 강도예요. 그럼 들어가는 빛은 몇 퍼센트냐? 100%예요. 그럼 여기에 흡수되는 값이 있겠죠? 지금 문제 조건에서 흡수율이 90%였어요. IT 투사강의 강도, 이게 투사율이거든요. 투과율. 그러면 10%가 투과됐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흑광도라는 것은, 흑광도 A라는 것은 로그 투과율분의 1로 나타내거든요. 그러면 1은 퍼센트로 나타내면 100%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식은 로그 100 나누기 투과율 퍼센트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1로 나타냈으니까 투과율을, 퍼센트를 제거하고 이제 100으로 나눠줘서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흡수율이 지금 90%가 흡수된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투과율은 몇 퍼센트가 되는 거예요? 10%. 그래서 투과율은 100 - 흡수율이니까 10%. 이 10%를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죠. 대입할 때 1이니까 퍼센트를 없애고, 그래서 0.1을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1.6. 자, 이 문제에서는 흑광도를 계산하는, 필기에서도 우리가 계산을 많이 해봤겠지만 간단한 문제인데 투과율이 많이 줘요. 흡수율이 많이 주어져요. 흡수율이 주어졌을 때는 투과율로 바꿔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1이 들어갔을 때는 투과율 자리에 퍼센트를 100으로 나눠서 대입을 해야 된다는 게 핵심이죠. 간단한 문제지만은 여러분들이 흡수율과 투과율이 헷갈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흡수율이 나오면 투과율로 바꿔서 대입을 해야 된다는 거. 투과율이 주어지면 바로 대입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14번 문제를 보시면 메탄올 2.0kg을 완전 연소하는데 필요한 이론 공기량을 계산하시오. 자, 그러면 이론 공기량을 계산을 해서 액체 상태는 반응식을 이용해서 이론 공기량을 계산을 해서 이론 산소량을 계산을 해서 실제 여러분들 이론 공기량을 전환을 해야 돼요. 왜? 반응식에서는 산소가 나와 있잖아요. 그 산소 값을 계산해서 공기로 전환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반응식부터 한번 세워볼게요. 자, 메탄올 CH3OH. 그러면 C가 1개고, 그죠? H가 4개, O가 1개예요. 산소하고 반응을 해. 그러면 CO2와 H2O가 나오거든요. 자, C 뒤에 있는 숫자를 C 앞으로 보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H, 요걸 합시다. H의 개수가 이렇게 오는 거죠. 2개짜리니까 2분의 4는 2가 돼요. 그 다음에 역으로 산소, 여기 2개, 여기 2개, 4개예요. 그럼 4개가 이렇게 다 오는 게 아니고 여기 1개를 줘야 돼. 그럼 여기 3개가 오죠? 2분의 3은 1.5, 여기는 1. 이렇게 반응식이 완성이 됐어요. 여기서 먼저 뭐를 계산을 하느냐? 산소량을 계산을 하는 거야. 자, 메탄올은 액체니까 킬로그램 단위를 써야 돼요. 그러면 분자량이겠죠? 메탄올의 분자량을 계산을 해보면, 자, 탄소 12, H 1자리가 3개, O 16, H 1, 32예요. 그래서 32kg일 때 산소 1.5 곱하기 지금 최적으로 이론 공기량을 최적으로 계산하시고 그랬으니까 산소량을 최적으로 계산해야지 이론 공기량을 최적으로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적으로 계산했을 때는 계수 곱하기 22.4S 밑에 삼성. 그럼 메탄올 2kg에 해당하는 산소. 따라서 산소량을 계산을 했어요. 이렇게. 그럼 이론 공기량이라는 것은 산소량을 최적으로 계산했을 때는 나누기 0.21을 해주시면 돼요. 반면에 이론 공기량을 킬로그램으로 계산하시고 그러면 이론 산소량을 킬로그램으로 계산해서 0.232로 나눠서 곱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10S 밑의 삼성이라는 이론 공기량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이론 공기량을 최적으로 계산을 해요. 그러면 이론 산소량을 최적으로 계산해서 공기 중에 차지하는 산소의 최적비로 나눠주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이론 공기량을
킬로그램으로 계산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론 산소량을 킬로그램으로 계산해요. 그런 다음에 공기 중에 차지하는 산소의 질량비로 나눠주면 돼요. 0.232로 나눠주면 돼요. 그럼 여기서 질량비로 계산했을 때는 뭐가 바뀌느냐? 22.4 대신에 32kg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 32kg이 되겠죠? 그러면 이 값이 얼마의 킬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고 요거 대신에 0.232를 집어넣으면 뭐가 되는 거죠? 요게 여기로 오겠죠? 킬로그램이. 그러면 질량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적으로 계산한 값과 질량으로 계산하는 값 두 가지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반응식으로 문제를 풀 때는 산소량을 계산을 해서 최적으로 공기량을 최적으로 계산하라 그러면 산소량을 최적으로 계산한 다음에 0.22를 나눠주고, 그리고 이론 공기량을 질량으로 킬로그램으로 계산하라 그러면 이론 산소량을 질량 킬로그램으로 계산해서 0.232로 나눠준다. 꼭 정리를 해 놓으세요. 자, 그리고 1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5번에 보시면 합착법에서는 물리적인 합착과 화학적인 합착이 있다. 물리 합착의 특징 6가지를 쓰시오. 꼭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죠. 자, 가역적 반응이다. 가역적 반응이라는 것은 합착과 탈착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가역적 반응인 경우에서는 회수도 용이하고 그리고 재생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합착열은 화학적인 합착에 비해서 작죠. 그리고 합착 온도를 증가시키면 합착량은 감소한다.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억을 해야 되느냐 하면 온도와 합착량은 어떤 관계 있죠? 반비례. 그래서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합착량은 증가하고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합착량은 감소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기체와 합착제 분자 간의 인력이 작용한다. 반대로 발사 힘이 작용합니다. 그리고 처리할 가스의 분압이 낮아지면 합착량은 감소한다. 자, 여기에서는 분압과 합착량은 비례해요. 낮아지면 감소하고 높아지면 증가하고. 그래서 온도와 합착량은 반비례 관계, 분압과 합착량은 비례 관계입니다. 그리고 다분자 합착이 가능하죠. 다분자 합착이 가능하고 재생이 용이하고 오염가스 회수가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6가지를 쓰시오 그러면 6가지를 이렇게 서술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온도와 분압과의 관계는 비례 관계가 있느냐 반비례 관계가 있느냐를 기억을 하는 게 답안지를 서술했을 때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안 헷갈리니까. 자, 그리고 16번에 보시게 되면 액분산형 흡수장치 4가지만 쓰시오. 자, 우리가 가스성 오염 물질을 처리했을 때 물에 잘 녹는 물질을 처리하는 액분산형 흡수장치, 물에 잘 녹지 않는 가스를 처리하는 가스분산형 흡수장치, 기체분산형 흡수장치 2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액분산형 흡수장치와 기체분산형 흡수장치는 반드시 비교를 해놔야 됩니다. 자, 액분산형 흡수장치는 충전탑, 다른 말로 흡수탑이라고 그러죠. 분무탑, 벤츄리 스크러버, 그리고 제트 스크래버 3가지를 쓰시오 그러면 1번, 2번, 3번을 쓰면 되고 4가지를 쓰시오 그러면 제트 스크래버까지 넣어주시면 돼요. 자, 반면에 기체분산형 흡수장치는 총탑이 있고 다공판탑이 있고 기포탑이 있겠죠. 그래서 비교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1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조건에 알맞게 배출가스의 흡수액을 각각 쓰시오. 자, 암모니아인데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 인도페놀법, 산성가스가 없는 경우, 염화수소는 사이오사이안산 제2수원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 이황화탄소는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으로 분석을 할 때 흡수액을 쓰라는 거죠. 자, 먼저 암모니아를 자외선 가시성 분광 광도법으로 이용을 해요. 다른 말로 인도페놀법이라고 하는데 산성가스가 없는 경우와 산성가스가 있는 경우 2가지를 쓰죠. 산성가스가 있는 경우에서는 3% 과산화수소를 흡수액으로 쓰죠. 이론 교재에 있습니다. 반면에 산성가스가 없는 경우에서는 붕산용액을 쓰는데 반드시 농도를 기재해야지 정답을 인정해줘요. 5g/L의 붕산용액입니다. 반면에 염화수소는 사이오사이안산 제2수원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일 때
수산화소듐 용액을 쓰는데 농도가 0.1몰/L예요. 그래서 수산화소듐 용액 0.1몰/L. 그리고 이황화탄소를 자외선 가스 분광법으로 분석했을 때 흡수액은 다이에틸 아민구리 용액. 자, 암모니아는 산성가스가 없는 경우에서 붕산 용액 5g/L. 염화수소는 자외선 가스 분광법인 경우에 수산화소듐 용액 0.1몰/L. 이황화탄소는 자외선 가스 분광법일 경우에 다이에틸 아민구리 용액. 그래서 실제로는 전부 다 이 세 가지가 다 자외선 가스성 분광법으로 분석했을 때 흡수액을 여러분들에게 묻는 문제죠. 공정시험법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18번 유효굴뚝 높이의 정의를 쓰시오. 자, 유효굴뚝이라는 것은 자, 실제 굴뚝이 있어요. 여기에 연기가 올라가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연기의 중심선을 잡아요.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에서 중간선을 잡습니다. 그러면 높이가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이렇게. 자, 1번, 2번. 그럼 1번은 실제 높이. 실제 굴뚝 높이. 2번은 델타 H, 연기의 상승곡.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친 값을 HE, 유효굴뚝 높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유효굴뚝 높이라는 것은 실제 굴뚝 높이에 연기의 상승고를 더한 높이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9번. 다음은 사이클론의 집진 효율에 관한 설명이다. 갈로안을 증가, 감소, 불변 중에 하나를 고르시오 돼 있어요. 자, 유속이 빨라지면 효율은 어떻게 되죠? 효율은 증가하죠. 그래서 효율이 증가하는 조건을 효율 증가, 효율 증가, 효율 증가, 효율 증가예요. 그러면 유속은 빨라야 돼. 그 다음에 배기 광경은 모든 집진기에서 배기 광경은 좁아야지 효율이 증가하죠. 그래서 감소. 그 다음에 효율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가스의 점도는 끈적끈적한 성질이 점도니까 작아야 되겠죠. 그리고 온도는 낮으면 낮을수록 처리가 잘 되죠. 그래서 유속은 빠를수록, 그러니까 증가. 배기 광경은 작을수록 감소. 가스의 점도도 작을수록 감소. 가스의 온도도 작을수록 감소. 그래서 유속만 증가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감소가 되네요. 자, 그리고 20번 문제입니다. 아래의 표는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 자동차의 배출가스의 보증기관에 대한 내용이다. 갈로안을 알맞게 채우시오. 사용 연료가 휘발유 가스 경유에서 휘발유의 자동차는 경자동차, 소형 성용 화물 자동차, 중형 성용 화물 자동차, 가스는 경자동차, 경유는 대형 성용 화물 자동차에서 적용 기간을 나타내는 거죠. 여기서 적용 기간이라는 것은 문제도 있는 것처럼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 자동차의 배출가스의 보증기간을 나타내는 거예요. 배출가스의 보증기간. 그래서 필기시험으로는 자주 출제됐는데 실기시험으로는 이번에 새롭게 출제된 신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휘발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중에 경자동차, 소형 성용 화물 자동차, 중형 성용 화물 자동차에서 자, 저희가 보증기간은 몇 년? 15년에 몇 킬로? 24만 킬로. 자, 그리고 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 중에 경자동차는 우리가 몇 년? 10년. 그리고 킬로수는 19만 2천 킬로. 그리고 대형 성공이나 화물 자동차 중에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서 적용 기간은 6년. 그리고 킬로수는 30만 킬로죠. 이 중에 빨리 도래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문제들은 여러분들 선배들이 시험을 친 다음에 문제를 보고 내서 제게 보내준 문제를 제가 재편성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치는 여러분들이 제일 정확하게 문제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친 다음에 문제를 보고 내서 제게 보내주시면 제가 책을 만들고 후배들을 가르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꼭 부탁을 드릴게요. 특히 요즘은 산업기사 응시자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기사보다 산업기사 문제 만들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치는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의 복원을 해서 저한테 보내주는 그 정보가 너무나 소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을 드릴게요. 산업기사는 복원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는 여러분들이 꼭 그 복원 문제를
만들어서 제게 보내주실 것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내시는 곳은 제가 사용하는 개인 메일로 보내주시면 돼요. KWE700이 한메일넷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꼭 부탁을 드릴게요.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